저는 올해 58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이제 3년째. 딸아이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아들은 직장 때문에 미국에 있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보는 게 고작이죠.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 먹고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대를 보고 저녁엔 TV 보다가 잠드는 일상.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언제부턴가 아주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흰머리를 염색하는 것도 귀찮아졌고 옷도 편한 것만 입게 되었습니다. 화장? 이젠 그런 것도 번거로워서 선크림만 바르고 나갑니다. 여자로 사는 것, 그게 뭔지조차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 제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 사장님이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습니다. 32살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한다고 했죠. 키가 크고 말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강민준입니다. 첫날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을 때 저는 그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예의 바르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26살 차이. 제 아들보다도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파마하셨어요? 잘 어울리세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간단히 손질한 건데 누가 알아봐 줄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아들도 딸도 심지어 함께 일하는 사장님도 알아채지 못한 걸. 아, 네, 고마워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선생님, 그 립스틱 색 예쁘네요. 오늘 브로치 특이한데요? 어디서 사셨어요? 선생님 손이 참 곱네요. 피아노 치셨어요? 민준 씨는 제가 하는 작은 변화들을 다 알아봤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을. 처음엔 그저 사교성 좋은 청년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두에게 친절하겠거니 했죠.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휴게실에서 사장님과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김 선생님한테만 유독 친절한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나한텐 인사만 하고 마는데. 저는 그날 묘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지금 뭘 상상하는 거지? 저는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26살이나 어린 청년이 제 같은 아줌마를 그런 눈으로 볼 리 없다고. 그냥 착한 청년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눈가의 주름, 처진 입꼬리, 탄력을 잃은 피부. 하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여자로서의 제 모습을.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슈퍼마켓 단체 채팅방에 민준 씨가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제가 아메리카노 쏠게요. 김 선생님은 카페라테 맞죠? 제 음료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전에 립스틱을 바르고 옷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도 늘어났죠. 40살 이전에 제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와,
선생님, 오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민준 씨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고 손님들에게도 더 밝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마감 시간이 가까워져 손님이 뜸해지자 민준 씨가 계산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아는 작은 카페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선생님이랑 슈퍼 말고 다른 데서도 얘기해 보고 싶어서요. 선생님 인생 이야기 같은 거요. 여기선 항상 바빠서 제대로 대화를 못 하잖아요.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그냥 존경하는 선배님처럼 생각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항상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아니야. 내일 오후면 괜찮아. 제 입에서 튀어나온 대답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일 2시에 역 앞에서 만나요. 집에 돌아온 저는 옷장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원피스들이 나왔습니다. 먼지를 털고 다림질을 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가 다 오고. 아니,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없다니까. 혜진아, 너 엄마 보기에 내가 아직 괜찮아? 갑자기 왜? 또 동창회에 나가려고 그래?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엄마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여. 아빠 돌아가시고 많이 수척해지긴 했지만. 근데 왜? 그냥. 잘 자, 딸.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이 마음. 창피하고 부끄럽고 동시에 설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25살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저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것,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여자를 아름답게 만드는지 알고 있었죠. 다시 그런 기분을 느껴도 되는 걸까? 다음 날 저는 1시간 일찍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장도 제대로 하고 3년 만에 꺼낸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선생님? 약속 장소에서 저를 본 민준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렇게 예쁘신 줄 몰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58배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그가 데려간 카페는 작고 아늑했습니다. 손님도 몇 없는 조용한 곳이었죠. 창가 자리에 앉자 그가 말했습니다. 저 사실 오늘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시간 내달라고 한 거예요. 뭔데? 선생님은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계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처음 슈퍼에 왔을 때부터 느꼈어요. 선생님 웃을 땐 웃는데 눈은 안 웃더라고요. 손님 없을 때 혼자 창밖 보고 계실 때면 되게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래서 자꾸 말 걸게 됐어요. 선생님 웃는 거 보고 싶어서. 진짜로 웃는 거요. 눈까지 웃는 거. 그 순간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속 깊은 이야기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이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민준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위로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여 주었죠. 그런데 민준 씨는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나이도 많고 아줌마인데. 선생님을 아줌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뭔데? 그냥 매력적인 여성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손이 참 우아하잖아요. 말투도 차분하고 뭔가 깊이가 있어 보여요. 제 또래 여자애들이랑은 다른 그런 게 있어요. 민준 씨, 나는 알아요. 제가 너무 어리다는 거. 근데 선생님, 전 진심으로 선생님이 좋아요. 여자로서 카페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58이야. 너는 32이고 내 엄마 뻘이라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전 선생님 보면 행복해요. 선생님도 저 보면 조금은 행복하지 않으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생각할 시간을 줘요. 나는 이런 거 처음이라. 네. 기다릴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민준 씨와 눈이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퇴근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드셨어요? 힘든 일 없으셨어요?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드세요. 잠 잘 온대요. 25에 남편을 만났을 때와는 다른 설렘이었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간절하고 동시에 더 두려운 친구 명희에게 털어놨습니다. 미쳤어? 26살이나 어린 남자라고? 나도 알아. 말이 안 된다는 거. 애들은 뭐래? 혜진이랑 준호 알아? 말 못하지.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 미쳤다고 하겠지. 은수가 정신 차려. 그 남자 지금은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 내가 더 늙으면 어떻게 할 건데? 60 넘어서 할머니 되면? 명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달아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슈퍼의 딸 혜진이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해. 얼굴도 밝아지고. 무슨 일 있어? 없어. 아무 일도. 거짓말. 엄마 요즘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잖아. 누구 만나? 그냥 나도 좀 가꾸고 싶어졌어. 딸이 슈퍼를 둘러보다가 민준 씨를 발견했습니다. 저분 새로 오신 분이야? 응, 아르바이트생. 잘생겼네. 근데 왜 자꾸 이쪽 쳐다봐? 순간 민준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그걸 봤습니다. 엄마 설마. 뭐가? 아니야. 내가 이상한 생각한 것 같아. 하지만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까 그 남자 몇 살이야? 32. 진짜 그 사람이랑 뭔가 있는 거야? 혜진아. 엄마, 제정신이야? 오빠보다도 어린 남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하게 지낼 뿐이야. 엄마, 창피한 줄 알아야지. 나이 생각 좀 해.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잖아.
전화기 너머로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외로운 건 알아.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였고 할머니였고 과부였습니다. 젊은 남자와 연애를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죠. 다음 날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걱정돼요. 괜찮아요. 좀 쉬려고요. 제가 퇴근하고 들러도 될까요? 아니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사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았고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원래의 저로 돌아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왜 여기까지? 주소는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선생님 목소리 좀 들어야겠어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때문에 힘드신 거죠? 민준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왜요? 나이도 다르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 거고 딸도 알았어요. 화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심이에요. 남들이 뭐라든 나이가 얼마나 차이 나든 상관없어요. 전 선생님이 좋아요. 이렇게 떨리는 감정 처음이에요. 나도 그래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요. 내가 더 늙으면 어떡해요? 당신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고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동갑내기 부부도 헤어질 수 있고, 나이 차이 없어도 사랑이 식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들 시선을 의식하기엔 제 인생이 너무 짧다고, 이미 반평생을 살았고 남은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민준 씨와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가고 산책도 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 나이 차이 좀 봐 하는 눈빛들. 하지만 민준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 보세요. 다른 사람들 말고 저만 보세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민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 따님한테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좀. 언제까지 숨길 순 없잖아요. 전 선생님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데 자녀분들한테 떳떳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혜진이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딸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를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이제 환갑이에요. 민준 씨는 30 초반이고 10년 후면 엄마는 칠순이에요. 그때도 지금처럼 사랑할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민준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엄마가 아프면? 간병해야 하면? 그럴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빠는요? 아빠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엄마가 창피하지? 근데 엄마도 여자야. 이렇게 떨리는 마음 다시는 못 느낄 줄 알았어. 아빠 떠나고 나서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그런데 민준 씨 만나고 나서 다시 살고 싶어졌어. 웃을 수 있게 됐고, 그래도 엄마 인생 좀 살게 해줘. 너희 아빠도 하늘에서 엄마 행복하길 바랄 거야.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상한 거 맞죠? 이렇게 젊은 사람을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사람 나를 여자로 봐줘요.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알아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당신도 원했잖아요. 내가 잘 살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이제 놓아줘요. 그렇게 남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나 각오됐어요. 뭐가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애들이 반대하든 당신이랑 함께 있을 거예요. 내가 할머니 되어도 괜찮겠어요? 선생님, 아니, 은숙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은숙 씨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고 싶어요. 지금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고마워요. 나를 다시 여자로 살게 해줘서. 전화기 너머로 민준 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석 달 후 민준 씨는 대학원을 졸업했고 정규직에 취직했습니다. 슈퍼는 그만뒀지만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슈퍼 사장님도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호가 미국에서 급히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나한테 들었어요. 26살이나 어린 남자랑 사귄다고요? 그래, 사귀고 있어.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엄마 나이 생각 좀 하세요.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준호야, 너는 내 인생 잘 본 계속 살면서 왜 엄마 인생은 간섭해? 엄마가 행복하면 안 되는 거야? 행복이요? 이게 행복이에요? 동네 사람들 뒷담화 거리 되는 게? 그래, 그게 뭐 어때서? 엄마는 이제 남들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매일 밤 울면서 잤어. 근데 민준이 만나고 나서 다시 살 이유가 생겼어. 이해 못해도 좋아. 그냥 엄마가 선택한 거니까 존중해줘. 아들은 그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59, 민준 씨는 33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26살 차이지만 그게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 몸은 점점 늙어가고 민준 씨는 여전히 젊습니다. 가끔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쩌지? 하고요. 하지만 민준 씨는 변함없습니다. 은숙 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요. 거짓말. 주름 더 생긴 거 안 보여? 주름도 예뻐요. 은숙 씨가 살아온 시간들이잖아요. 그의 말에 다시금 깨닫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누군가를 마주보는 것이라는 걸. 딸 혜진이는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 그래도 건강은 챙기세요. 민준 씨한테 패 끼치면 안 되잖아요. 알았어, 딸. 그리고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요. 진짜로. 아들 준호는 여전히 연락이 뜸하지만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제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은숙 씨, 후회 안 해요? 뭘? 나랑 사귄 거요. 편하게 혼자 살 수도 있었잖아요. 후회? 하나도 안 해. 오히려 고마워. 뭐가요? 나를 다시 여자로 살게 해줘서, 늙어가는 게 두렵지 않게 해줘서.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줘서.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저 노을이 쓸쓸하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황혼도 나쁘지 않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마음이 떨리고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 그게 사랑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안에 빛나는 여자를 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여자를.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 젊은 남자 덕분에 저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용기 내서 선택하시길.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본인의 마음에 솔직해지시길.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